안녕하십니까. 앙트너슬의 조대범입니다. 네. 오늘은 그 채팅에 잘 안 오시던 분이 한 분 오셔갖고 얘기하다가 조금 몇 초 늦었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론이라고 하니 말이 좀 거창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살짝 이제 생각할 부분도 좀 있는 얘기긴 한데, 네,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같이 이야기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창업 또는 창업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9회 때죠. 아이디어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아이템의 차이점 정도만 이야기한 수준이긴 했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아이템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또 이제 우리 기업가정신 교육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좀 달라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과 기업가정신 교육 할 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보다는 이제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 뒷부분에 가면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또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특정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가 대략적인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좀 구체적인 주제를 좀 던져주고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요런 SDGs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요게 SDGs라고 해서 그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결의안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죠. 17개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세부 목표라면 아마 169개인가가 되고요.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도 당연히 이걸 기초로 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한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12번 같은 경우 보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요런 요런 얘기인데, 여기 세부 목표에 보면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개 주제 중에 세부 목표가 또 따로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에 우리 환경이나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12번 같은 주제를 주고, 또는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재활용이라든가 업사이클에 대한 주제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도구 이야기도 좀 하긴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내용을 진행할수록 할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네요. 이게 다행이에요. 어쨌든 방송 내용도 항상 고민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선생님들 아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선 학생들을 최신 트렌드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엄청나게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게 익숙해지면 또 대략적으로 이제 가까운 미래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과 융합해서 진행하기도 참 좋고요. 예를 들면 우리 생물 선생님이니까 생물이나 화학 수업 때 나트륨 섭취량 증가에 따른 그런 문제점 이런 거 제시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생물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렇게 특정 주제를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고 또 많이들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찰을 통한 문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문제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이제 그때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캠프 같은 거, 창업 캠프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첫 번째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문제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변의 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 학교 학생 사진인데, 이 사진의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방, 요 위가, 요 단자 위에가 자기 방이에요. 자기 방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나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면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요. 밑에 보면 쓰레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사람들을 며칠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피우는지를 집중적으로 봤대요. 그리고 어디 길로 통해서 이 골목으로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이 골목으로 유입되는 동선을 좀 또 보고, 그래서 그 동선을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자기 방에 담배 냄새 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초입 전봇대에다가 잿더리를 달아놨대요. 이렇게 깡통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잿더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양심 있는 흡연자들은 그 잿더리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 집 앞에서 피우는 게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이 사람들이 자기 담배 냄새 맡는 걸 되게 싫어하더래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저도 뭐 옛날에 필 때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서서 많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쪽에다 자기 방 앞에 창문 밖에다가 선풍기 조그만 거 2개를 달아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방에 있을 때는 그걸 이제 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요쪽 단자 쪽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쪽으로 불겠죠. 이렇게. 그러면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 연기가 자꾸 나한테 오니까 사람들이 그 바람을 피해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거나 요 바깥쪽에 또 잿더리도 있으니까 글로 나가서 피거나. 그래서 이 친구 방에 담배 냄새가 좀 덜 나게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운 그런 아이디어지만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사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 없이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담배 피는 그 피는 행동,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다면 뭐 피켓이나 경고장 붙이고 뭐 이런 좀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관찰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문제의 다른 측면을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그 사람들을 못 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앞에서 안 피게 할까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 그 행동을,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 아이디어가 꼭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집에서 피우면 다른 집 근처 앞에서 필 테니까 그럼 또 다른 그 문제가 이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더 깊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 미담이 좀 흐릿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하여튼간 뭐 이런 관찰들. 그래서 이런 관찰로부터 이제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의 사진을 이렇게 놓고, 이건 저희 학교 매점에 관련된 매점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진을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적고, 그 내용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까 굿인데 이건 베터죠.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굿 베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제도 학생들이 직접 정하게 되니까, 그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직접 정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뭐 관찰, 뭐 인터뷰, 뭐 이렇게 문제 발견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디자인 싱킹. 네. 이 디자인 싱킹의 시작하고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면서 시작하는 디자인 싱킹.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제가 나름 또 잔뼈는 좀 있고, 잔뼈라기보다는 잔가시 정도는 좀 있으니까 나중에 요것도 디자인 싱킹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활용한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 내용도 조금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요 관찰로부터 시작한 요 아이데이션, 요거는 이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도 주어진 주제로부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문제 발견부터 해서 관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공감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디자인 시킹 프로세스를 타는데 조금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짤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 깨주는 가게라니 세상에 너무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특정 게임 그리고 또 특정 게임기는 다 되는데 웬만하면 다 되는데 모든 게임이 다 된다고 돼 있네요. 핸드폰 게임은 또 다 안 된대요. 또 솔직하죠. 영업 시간도 되게 구체적이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장님인가 이거 그죠? 그 관리소장 인증 게시 도장까지도 있어요. 진짜 게임 어지간히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사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먹방 중 하나입니다. 리얼 마우스라고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기존의 먹방하고 차별화가 확실하죠. 그죠? 저는 이런 되게 창의적인 먹방 아이템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인가, 그죠? 애초에 먹방을 하려면 뭐 먹는 걸 또 좋아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 뭐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맛있는 녀석들 이런 그분들처럼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이 짤이 재밌어서 갖고 온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아이템화하고 이제 그런 게 또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한 사례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지금 안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사례들 대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이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할 때 시작할 때에 대한 아이디어니까요. 그래서 다시 포인트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good, better, 이건 best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문제 해결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이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이 문제 해결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그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범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할 때 창업의 틀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을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전에도 간단하게 한번 했었고 다음에 또 다음이라네 또 다음이라네 진짜 방송 100회 하게 생겼네요. 다음에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 하여간 다음에 차차 말씀드릴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덕업일치 맞아요. 덕업일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차차 말씀드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창업이잖아요. 근데 창업 교육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창업 교육을 기업가 정신 교육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창업이고 창업 교육은 잘 되어 있으니까 창업 교육을 기업가 정신 교육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창업 교육의 기업가 정신 교육하고 많이 같이 이제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창업 과정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동기라고 하지만 뭐 이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모티베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있고 뭐 팀 구성하고 아이디어 내고 뭐 시장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해서 실제로 창업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런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하는 이런 동기는 이제 문제 발견 부분이에요. 이제 제 표현을 이제 동기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만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두 번째 말씀처럼 문제를 발견한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거기서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팀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협업이에요. 그죠?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필요한 협업,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그리고
이 팀 구성의 특히 아이디에이션 하는 이쪽 부분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아이디에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좀 뭐 물리적 실체로 있는 만들던 간에 아니면 뭐 이제 뭐 글로 쓰던 그림으로 그리던 간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 뒷부분 시장 분석하고 산업 분석,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 뒷부분은 내 생각을 앞에서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거를 뭐 시장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는 그 근거를 찾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그 근거를 찾는 거고, 그거를 설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마케팅 그거를 설득하는 거니까요, 대상을. 그러니까 결국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핵심은 요 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 구체화 이후부터. 물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에이션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교육한다는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머릿속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거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게 진짜 삶을 위한 교육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이 이 뒷부분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행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지루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해본 거거든요. 그쵸? 웬만하면 안 해봐요. 학생들이 해볼 리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이제 많이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죠? 많이 해서 예, 잘해요. 네. 잘합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많이 전화 주세요. 네, 찾아주시고. 오늘 자꾸 새네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이거 잘 해야 되는데 되게 부끄러워 이런 말 하는 게. 어쨌든 이 뒷부분, 네, 이 뒷부분, 이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 뒷부분, 그러기 위해서 하는 요런 방법론들, 이런 부분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피버팅하고 리쉐핑하는 그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학생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네, 애초에 아이디어를 시작한 이 동기가, 아이디어를 갖고 온 이 동기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부터 아이디에이션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좋은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지쳐요. 어려운 거 어렵게 시작했고 어렵게 계속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더 거기 끝까지 버티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확실히 높더라고요.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디에이션 할 때 기왕이면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게 창업의 영역으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좀 복잡해요. 그때는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이 말이 참 좋지만 그게 좀 어렵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고 학생들의 교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까지 다 완수를 해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연습이 되게 잘 되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그 좋아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말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창업이나 사업이 노력하고 고생의 결과물이라는 건 사실 이제 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4차 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코로나 같이 뭐 이제 엄청나게 바뀌고 뭐 요상하게 바뀌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다. 삶을 즐기기 위해 지나치게 지치지 않고, 그렇죠? 네, 내 좋아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뭐 쪽으로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벌써 20분이 지났어. 그러니까 더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요.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10분짜리 준비를 했는데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더니 또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더 주저리주저리 할 말이 또 많았습니다. 많이 떠들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 2.5단계로 올라갔죠. 그래서 뭐 안전한 지역이 정말 이제 집밖에 없네요. 안전한 데가.
그러니까 벌려놓은 일도 지금 한가득인데 아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짜 울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항상 어쨌든 항상 뭐 선생님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 가끔 이거 학생들도 들어와서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재미없는 걸 왜 보는지 모르겠네요. 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 이야기, 학교에서 기업가 도신 교육했던 사례들, 그 관련된 이야기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